생활 패턴이 완전 뒤집히는 상황이죠. 연체 3교대에 뛰고 사람한테 스트레스도 있고 먹는 거는 제대로 자, 지금 여기 이제 지연님의 작년 여름 바디 프로필. 딱 그 6월달 말에 인바디를 찍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 순간에 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또 풀린 거예요. 저도 몸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올해 3월에 64.8 제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지고요. 7월 19일 마음을 먹고 와. 지금 총 제가 이 장기 단식 네. 간헐적 단식을 9번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7월부터 지금까지. 7월까지 거의 매주 했어요. 근육량은 오히려 1.5가 늘었고요. 체지방량만 거의 간 5.6 빠지죠. 단식을 매주 했는데 매주 했는데 어떤 단식이었는데요? 저는 이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입니다. 최겸 인터뷰 무료 5화입니다. 오늘도 되게 멋지고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김지연님이신데요.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세요. 되게 오랫동안 한 6, 7년 정도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트레이너로 또는 이제 운동 코치로 직업을 바꾸셨고 또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다가 우연하게 올해 제 컨텐츠를 보시고 최근 몇 달 사이에 되게 신기한 것들 경험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입니다. 김지연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재미있게 운동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코치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나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혹시 코칭을 하고 계신가요? 제 홍보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잠깐 설명드리면 슬릭 부스트라고 해서 여의도 지점에서 제가 약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그리고 뭐 코어 운동 여러 가지의 기능성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오전 담당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계시군요. 네,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일단 지연님한테 가장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커리어인데요. 그렇죠. 간호사가 되고 또 거기서 트레이너로 직업을 바꾸고 이 사이 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긴 한데 얘기를 해보면 사실 간호사를 되고자고 하는 마음가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제가 지병으로 아토피를 좀 앓고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지금 봐도 없지만 피부 좋으세요. 그죠. 12살 때부터 29까지 한 17년간 아토피를 좀 앓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늘상 건강하고 싶었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도 많이 아파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 누군가 힘이 돼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게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고 결국에는 간호사가 됐죠. 간호사가 됐는데 이게 꿈과 현실은 많이 좀 달라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3교대를 뛰는 것도 힘들었고 이 근무 체계가 다르는 힘들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힘들었어요. 뭐 흔히 간호사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해서 좀 결국엔 힘들어서 큰 병원에서 3차 병원에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결국엔 제 병원에 제가 입원하면서 끝이 납니다. 입원을 하면서? 네, 입원을 하면서 제가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면 피부가 다 이게 화상 일어난 것처럼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증 반응이 다 일어나죠. 염증 반응. 부종이 일어나고 열이 나고 그리고 진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뭐 팔 다리에 뭐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얼굴부터 다리까지 싹 다 뒤집히면서 그 위로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 해서 원래 우리 피곤하면 이렇게 입술 이런 데 나잖아요. 네. 조그맣게 나는데 저는 그냥 전신성으로 오게 돼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 대상 포진이랑 다른 거죠? 달라요. 근데 저는 너무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약을 쓸 때 대상 포진 약을 쓰긴 했었어요. 그 정도가 심해서. 전신에. 네, 전신에. 그렇게 와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 동안 거의 의식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진정이라 세데이션 시키는 약간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하고 진통제를 처방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그렇게 한 2주를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기는 해요. 그러고 나서 약을 쓰고 또 면역 억제제라는 걸 이용해요. 왜냐하면 아토피도 하나의 면역계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결국에는 내 몸에 공격하면 안 되는데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면서 그 생기는 거다 보니까 면역 자체를 떨어뜨려서 이걸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나아지는데 사실 그 약이 좋은 약은 아니에요. 간이나 신장의 독성을 많이 일으키는 약이어서 그거는 평생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사실 그거로밖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이게 몇 살 때쯤이었죠? 그게 23이었죠. 음. 23. 그게 급성으로 발현한 게.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렇죠. 12살 때부터 있었고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뒤집히고 머리가 진물이 나고 뭐 이랬던 적은 12살 때도 한번 그랬었고 15살 그리고 18살 간헐적으로 있네요. 네, 좀 그렇게 심해지는 시기가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명백하긴 하거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해요. 아토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잠을 자야 좋아진다는 거, 그냥 면역체계가 다시 정상을 찾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됐어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밤을 새면 잠을 깨려고 먹어요. 그렇죠. 이게 반복이었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심해진 게 좀 있었고 그럼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약간 공부나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싶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심해졌다가 다시 생활 리듬이 돌아오면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이제 23이라는 그 나이 때 이 생활 패턴이 완전 뒤집히는 상황이죠. 언제 3교대를 뛰고 사람한테 스트레스도 있고 먹는 거는 제대로 못 먹고 사실 근무하는 와중에 밥을 먹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원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제 일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거의 밥은 건너뛸 때도 많았고 거의 안 먹다시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도 많이 빠졌었고 근데 원래 살이 빠지면 지방세포 안에 염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좋아졌었는데 이 당시는 정말 그것도 아니었어요. 살은 몸무게 48kg였는데 완전 온몸이 다 뒤집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이 만신창이인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제가 병원을 관두고 절에 들어갑니다. 절이요? 당연히 아토피를 좀 치료를 하고 싶어서 편백나무 숲이 많은 곳을 찾아요. 찾는데 제가 이제 순천에 있는 그 서남사란 절에서 한 2달 반 정도 템플스테이를 해요. 약간 자유형으로 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되게 몸이 많이 좋아져요. 근데 몸이 많이 좋아진 이유를 지금 이제 책임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안 거죠. 사실 그때는 좋은 물을 먹고 그거 안에서 지내서 그렇다. 내가 자연 안에 있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거기가 아침에 이렇게 불당에서 하시는 게 5시, 6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상을 합니다. 근데 아침은 7시, 8시쯤 먹고 저녁은 한 5시쯤 끝나요. 새끼를 먹을 때 새끼를 다 제공하는데 제가 좀 늦게 일어나면 다시 아침을 건너뛰고요. 밖에 어디 나갔다 오면 저녁을 건너뛰게 돼요. 근데 불은 9시면 다 꺼져요. 그리고 제 패턴이 다 시간 제한 섭취가 그냥 된 거고 나름 그렇게 돼버린 거고 잠은 8시간 이상 충분히 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변하면서 약간 정돈이 되면서 네. 제 몸이 사실 그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 그 옛날 생각과 지금 생각은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아졌고 결국에는 다시 삶에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운 도둑질이 간호사니 다시 간호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는 3교대를 뛰어서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자서 몸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컬로 가요. 로컬 소아과로 가서 거기서 4년 반을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몸이 근데 안 좋아져요. 이게 분명히 저는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고 먹는 것도 그때는 엄청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뭐 피부가 많이 좋아졌던 상태라서 식단 조절을 엄청 빡세게 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원래 아토피가 좀 했을 때는 단백질류를 다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단백질을? 왜냐하면 우리 면역 반응이 단백질 그거에 반응을 하니까 단백질을 아예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12살 때 처음 아토피 시작할 때는 오렌지랑 닭이랑 그 갑각류의 알러지가 나와서 총 26대까지 이걸 먹지 않습니다. 총 몇 년이냐? 한 14년간 안 먹어요. 그 14년간 그 3가지 종류는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모르고 살다가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 의학 정보를 알잖아요. 음. 원래 알러지 검사가 6개월 단위로 하면서 면역치가 다시 돌아오면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죠. 바뀌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음. 그래서 쭉 안 먹고 있다가 음. 나중에 제가 이제 소아과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조율하면 되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사실 검사를 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결국엔 또 단백질류를 먹을 수 없는 몸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심해지고 네. 마지막에 한 일 그만두기 1년 전에는 무슨 내가 안 좋은 걸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귀 뒤에서부터 아토피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딱 5분 걸려요. 얼굴까지 올라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토피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5분 만에? 네, 진짜요. 음. 느껴져요. 여기서부터 막 붉은 게 막 타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부어오르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그걸 너무 처음 겪어봐가지고 물론 23살 때 확 뒤집힐 때는 말 그대로 확 뒤집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인지가 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지가 돼서 그럼 가장 내가 아토피가 좀 괜찮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살이 좀 빠지고 식단 조절을 했을 때라는 게 인식이 됐어요. 먹는 걸 좀 조절하고 저 규칙적으로 운동했을 때라 생각이 돼서 그 그만두기 한 1년 전부터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하는데 사실 그때 트레이너가 식단 조절을 막 이렇게 해주진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닭가슴살 먹어야 되는구나, 밥 먹어야 되는구나, 야채 먹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 먹어야 되는 좀 이렇게 제가 가늠해서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물론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긴 해요. 그러면서 몸이 리듬이 좋아져서 10시에는 자게 되고 6시에는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깨끗한 것만 먹으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먹는 게 당연히 양 자체도 사실 적었지만 하루에 뭐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0g, 200g 미만으로 먹고 닭가슴살 먹고 야채만 먹으니까 당연히 인슐린 수치도 많이 높이지 않았을 거고 먹는 양 자체가 줄었고 사실 나쁜 걸 다 제외했으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또 몸이 좋아져요. 피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제가 그쯤 SBS 스페셜로 그걸 봅니다. 간헐적 단식과 함께 그 저탄고지에 대한 내용의 스페셜 다큐를 봐요. 15, 16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 몸에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요? 지방만 먹고 탄수화물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무탄수. 먹는 거예요. 무탄수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지방이 뭐가 나쁜지 좋은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었어서 너무 나쁜 지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치즈를 되게 좋아했는데 모짜렐라 치즈를 정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부가 다시 뒤집어집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알러지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이건 나한테 맞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사실 접는데 치즈 말고도 그 기름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가리지를 않았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올리브유나 뭐 코코넛 오일 이런 게 사실 보편화돼 있지 않거든요. 구매하기도 힘들었고. 별로 없었죠. 네, 없어서 그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뭐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걸로 당연히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고기를 구워 먹었겠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름 좋아진다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빠진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먹으면 안 되는 기름들을 먹고 있었던 거고. 이게 그때 저탄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졌던 실수긴 했죠. 맞아요. 지방을 먹긴 하는데 그냥 아무 지방을 먹었던 거죠. 저도 옛날에 그때 처음 저탄고지 할 때 그 치킨 먹은 적 있었어요. 프라이드 치킨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밀가루 이슈도 모르고 기름 종류 이슈도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거기 있는 탄수화물 뭐 많지 않으니까 하면서 괜찮다고 먹었던 거지.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알려지긴 했지만 정보에 대한 제공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엔 맞아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큐만 보고 다들 시작했죠. 그러니까. 맞아. 다큐에서 누가 저렇게 먹었다. 맞아. 네. 근데 또 궁금증은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맞나 싶은데 물어볼 데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접고 다시 운동이나 이런 식단에 전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때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저한테. 운동을 내가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2시간 반 아니었네요. 2시간 반을 하고 있고 네. 식단도 사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거 다 갖춰서 먹긴 했지만 이거보다 더 먹는 건 너무 배고픔이 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내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운동만 하고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사실 PT를 더 끊으라는 약간 이게 하라고 이렇게 매출을 이렇게 영업을 하셨는데 이걸 그만두고 저는 트레이너 공부를 하러 가요. 트레이너 공부. 운동을 공부를 이걸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의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사실 가요. 아, 그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네. 이거를 네. 계속 운동을 이게 운동이 저도 지금 알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치거든요. 그리고 과사용된 관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를 알기 위해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시 알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다시 해보고자 트레이너 공부할 수 있는 학원으로 가게 돼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간호사 일을 접고 공부를 하러 갑니다. 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틀어서. 어떤 공부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해박 공부를 처음엔 초창기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체 간호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활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직업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라운드 솔저, 그러니까 어깨가 말리고 목고기가 나오는 거북목 이런 것들이 심해서 어깨나 목 통증을 유발하니까 이런 것들을 재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서 있거나 헤어 디자이너 분들 이런 분들 허리가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이런 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쪽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재활 쪽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이런 그룹으로 하는 운동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저는 항상 먹고 살 걸 걱정을 해서 간호사를 관뒀지만 당장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려줬다가 저 사람이 다치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건강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 저도 항상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나는 남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거지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이거를 그럼 업을 삼는다고 뭐가 제일 필요하지? 라는 생각에 생활 스포츠 지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를 공부하면서 이 공부들을 다 합니다. 거의 한 8개월 가까이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이제 운동계 쪽에서는 다 아시는 약간 나즘이라는 데서 CPT나 CES 그러니까 재활이랑 그냥 PT 하는 방법 이런 트레이닝도 배우고 그리고 그룹 운동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재활하고 하는 이제 한국인재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약간 재활 이런 거 알려주는 데인데 거기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쭉 공부를 해서 제 지식을 쌓아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쌓아가고 나서 그리고 한 8개월이 지난 쯤부터 다시 트레이너 일을 다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게 제가 옳다는 방향과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센터의 방향성이 좀 달라서 그건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의 불균형이나 이런 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운동만이 사실 답이 아니고 풀어주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다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 하였고 식단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닦고야만이 답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보디빌딩식의 몸을 만들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인 여성분들이나 평범한 남자분들 원하시는 몸매를 물어보면 약간 그런 박재범이나 권상우 같은 약간 슬림한 근육이에요. 여자분들도 너무 깡마른 몸을 원하고 오시진 않아요. 요즘엔 더 그렇죠. 건강해 보이는 몸을 원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식단이 너무 타이트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평생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업이라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약속 자리도 있고 그리고 생활 안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예를 들어 구할 수 있는 식품들로 식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식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그 위에 매니저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운동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 배우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념에서 좀 맞지 않아서 물론 제가 다른 이슈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이혼할 뻔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저 제 남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자, 다시 얘기하면 끊어졌네. 다시. 결혼 생활 괜찮고 그다음에 그 위에 매니징하는 코치분들과 네. 매니지하는 그 트레이너분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남이 있어서 결국에는 건두는 것도 있고 그때 또 때마침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가야 돼서 사실 그쪽에서는 일을 접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제가 그 일을 겸업하면서 약간 GX 쪽에 그룹 운동이에요. 그룹 엑서사이즈라고 이제 GX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쪽에 좀 발을 들이면서 그걸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또 합니다. 하면서 해요. 또 공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네요. 새로운 공부를 또 해요. 네. 근데 그때 또 뭐냐면 그때 그걸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제 몸을 좀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한 3-4시간밖에 안 자고 운동은 6시간씩 하면서 하루에요? 네, 6시간씩 하면서 이 수업하면서 같이? 그렇죠. 수업도 있고요. 제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제 운동을 연습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운동에 약간 무술 기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데도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제 하루를 진짜 운동으로 거의 다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운동을 과하게 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제가 깡말라야 되거든요. 사실 운동으로만 살이 빠진다고 치면 아니었어요. 56kg대였고 지금 키가 몇이죠? 지금 161입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상했죠. 와, 이 정도 운동하면 사실 살 빠질 만도 한데 안 빠지네. 근데 이렇게 힘든데 안 빠지네. 그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때 약간 이게 물론 그때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다이어트가 확실히 운동만으로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일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가 관두기로 해요.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코로나가 시작을 해요. 트레이너들 다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자 헬스장이 문을 닫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유튜브를 보면서 단식이 조금 유행을 탑니다. 약간 단식하는 물 단식의 부분이 되게 유행을 타면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몸으로 실험을 또 해요. 제가 열흘 동안 물만 먹고 단식을 합니다. 물만. 소금 안 먹고? 소금도 안 먹었어요. 물만? 네. 물 먹고 그리고 약간 장을 비우는 그런 약을 먹으면서 장을 비우면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 설사하게 해주는 거? 그렇죠. 일단 그건 초반에 해야 된다고 거기서 나오길래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뭐 그런 방법론도 있죠. 그래서 열흘을 했는데 근육을 그때 한 7kg 잃은가 봐. 7kg 잃고 지방도 빠지게 돼서 지방 거의 미미하게 빠졌어요. 그때 기록을 제가 남기진 않아서 모르는데 와, 열심히 운동해서 쌓아놓은 근육을 이렇게 물단식으로 날렸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몸무게는 빠지긴 했는데 몸무게 53, 54까지 빠지기는 했는데 근육만 많이 잃었더라고요. 골격근량이 그쵸. 9kg 줄었다요? 그렇죠. 골격근량만. 이게 식단 더 올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아니면 계속 그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슬릭 부스트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또 엮여서 사실 이 일로 들어오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운동 특성상 몸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해야 이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옳지 않은 몸 상태와 건강 상태로 누구한테 이걸 해라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니까 해야 된다 생각해서 다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긴 합니다. 왜냐면 원체 있었던 거라 돌리기는 사실 쉬웠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돌려와요. 네. 근육량도 돌아오고 네. 지방은 근데 그 와중에 엄청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오고 그거를 만들기까지가 이 작년 2월에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까지 했었어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면서 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는데
그때 몸을 만들면서도 의아했던 게 저한테 아는 방식은 사실 그전에 알고 있는 닭가슴살이랑 뭐 밥이랑 야채를 먹고 하는 식단이다 보니까 네. 딱 그 6월달 말에 인바디를 찍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그 순간에 아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라고 또 풀린 거예요. 저도. 왜냐면 너무 절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 바디 프로필 찍었어요? 그때 이제 남긴 또 바디 프로필 작년 찍었습니다. 여름. 작년 여름. 그럼 이 6월 사진을 중순이요. 여기 띄우나요? 띄워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여기 딱 띄우겠습니다. 네.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지연님의 작년 여름 바디 프로필.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났죠?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이를 흔히 말하는 고삐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술도 먹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이긴 해요. 제가 아토피가 심했을 때는 정말 단백질도 못 먹었고 술도 생각 못했고.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지내니까 와 몸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때가 제가 56kg인가 57kg쯤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3월에 64.8. 제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찍어요. 지연이도 올해 3월이에요? 3월이요. 에린이랑 똑같네요. 올해 3월이요. 올해 3월이 약간 무슨 해인가 봐요. 네. 근데 이게 피트니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네. 약간 사람들이 운동 결심을 3월쯤 해요. 아, 네네. 그렇죠. 이게 너무 추워서 움츠려 있다가 3월쯤에 이제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때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제 휘겁한 거죠. 근데 그때 그것도 있었어요. 저는 운동을 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운동량은 줄지가 않았는데 먹는 양만 늘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에 부하가 생겼는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네. 운동도 못해요. 그러면서 3월에 그렇게 사실 많이 분 거거든요. 운동도 못하고 식단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3월에 그 수치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강도 있는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저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고 그리고 나름의 또 재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걷기 좀 위주로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몸 상태가 이제 허리가 좀 좋아지면서 또 운동도 강도를 높이고 먹는 양도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저한테 문제점을 제가 깨닫기 시작해요. 계속 배고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고프고 원래 사람 몸이 눈 뜨자마자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소화기가 깨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자고 일어나서 한 2-3시간 뒤에야 배고파야 되는데 활동이 없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제가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를 고민하면서 6월 달까지 그렇게 하게 되죠. 6월 달까지 하면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항상 늘상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회원님들의 질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운동 관련된 유튜버들하고 이제 쫙 다 깔려 있어요. 자, 매번 그걸 보면서 이제 나름의 정보를 거르고 전달할 거 전달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우연처럼 최겸님의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5월 말이나 6월쯤이었을 거예요. 올해 5월이요. 5월 6월. 근데 그때 봤던 거는 다이어트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때 본 내용은 최경님께서 더 이상 멈추셔야 된다면서 되게 감정에 호소하는 제가 혹시 울었던 영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분을 잃으시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우울증이었다는 얘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정주행을 해서 다 봤죠. 다 봤습니다. 유튜브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그 5단계 영상은 제가 진짜 20번 넘게 본 것 같고요. 20번이요? 진짜로요. 정말 늘상 거의 틀면서 봐요. 거의 출퇴근길도 보고 뭔가 심심하고 이럴 때도 봐요. 왜냐하면 온전히 숙지를 하고 싶었어요. 네. 실행하기에 앞서서 온전히 숙지를 하고 싶었고 지금 실행하는 와중에서도 사실 저도 기억이 그렇다 보니까 잠깐씩 다시 보거든요. 그리고 그 1년 프로그램도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온전히 조금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자주 보면서 그걸 좀 숙지를 했고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올해 7월 19일입니다. 딱 7월 19일 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동안 공부만 하셨고 그동안 계속 보고 그 유튜브를 다 보고 그리고 공부만 계속 해요. 책도 다 봤어요. 그때 책 다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게 이제 7월 중순이에요. 제가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인바디를 계속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보면 제가 정점을 찍었던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시작하기 전까지의 체중 변화가 한 4kg 정도? 근육량은 오히려 좀 한 600g 잃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잃었다고 보기 조금 애매한 수치였고요. 네. 지방은 한 3kg 정도밖에 안 빠져요. 하지만 제가 7월 19일 마음을 먹고 지금 총 제가 이 장기 단식, 네. 간헐적 단식을 9번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7월부터 지금까지? 7월까지. 거의 매주 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저도 아는데 제 몸으로 좀 변화를 빨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제 바디 프로필을 제가 10월 2일 날 또 찍었거든요. 제 기록을 남기고자. 그때까지 체중은 거의 한 2.5kg 빠지긴 했는데 아니 3.5kg죠. 3.5kg가 빠지긴 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1.5가 늘었고요. 체지방량만 거의 한 5.6 빠지죠. 체중이 2.1 3.1 빠졌고 3.1 빠지고 체지방이 그렇게 빠져요. 네, 5.6 빠지고 근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단식을 매주 했는데 어떤 단식이었는데요? 저는 이 30시간 이상의 단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기억을 못해서 좀 적었긴 했는데 그럼 식단이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단 하셨는지. 좋아요. 식단은 이 시간 제한 섭취로 좀 하면서 기본적인 식단을 해갔는데 저는 이제 트레이너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식단을 짤 때 약간 성분도 따지고 칼로리도 좀 따지는 편으로 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한테 맞는. 그래서 이리저리 조율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시간 제한 섭취를 하고 끼니는 한 끼에서 2끼 정도 먹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 끼를 먹고 이제 안 먹는 시간을 6시간에서 20시간. 그걸 지키고 있어요. 네. 그걸 지키고 있고 그리고 먹는 칼로리에 있어서는 한 끼를 먹을 때는 800에서 한 1200칼로리를 먹고 있고 많이 드시네요. 2끼를 먹을 때는 한 1500칼로리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먼저 제 체중 대비 1.5에서 2kg 다시 1.5에서 2배 정도를 챙기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지방하고 탄수화물하고 분배를 하는데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100 이하로 먹고요. 100g 이하. 100g 이하로 먹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단을 하고 있고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 매주마다 그 간헐적 단식을 30시간 이상 진행했던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점차적으로 왔고 그리고 좀 마지막에 깨달았던 건 제가 마지막에 조금 정체가 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체가 아니라 여자들은 호르몬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리할 때가 되면 몸이 저장하려 들지 버리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사실 그 시기 때문에 정체가 온 거였는데 당장 이제 바디 프로필 찍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단식을 합니다. 한 60시간 정도 해요. 근데 60시간 하면서 아까 제가 잠깐 그 기록에서도 퉁 떨어진 기록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근육량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근데 지방은 거의 안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대사가 원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이상을 하면 또 안 되는구나를 거기서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회복이 엄청 빠르죠. 근육량이 확 늘었고 지방이 다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최경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게 수단이다. 이게 칼 같은 잘 사용해야지만 되는 수단이구나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잘못 쓰면 다칠 수 있구나. 네. 거기서 인지를 하게 되고 저한테 그 원래 정해놨던 그 맞는 수치에 따라서 다시 요절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좋아요. 제 영상 내용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2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하루 중에 공복 시간을 충분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공복 시간을 만들고 먹을 때 잘 먹는 거.
보통 한두 끼 정도로 감량할 때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더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제 24시간 이상의 공복을, 단식이라고 부르죠 이걸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저번에 봤던 에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연이도 그렇고 두 분 다 매주 하셨죠. 네, 근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수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하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지연님도 60시간이 좀 많았다라는 걸 좀 경험하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실 몸이 막 나쁜 상태가 그렇게 아니니까, 사실 몸에 살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건강 상태니까 60시간이 좀 부담되지 않았나, 또 아니면 너무 자주 주지 않았나 생각 들고, 생리하시기 일주일에서 10일 전에는 맞아요. 긴단식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딱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느끼신 거죠. 그 기간은 정말 몸이 이제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뭔가 빼는 활동을 하는 게 몸에 큰 부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맞아요. 어쨌든 근데 이번에 한번 그걸 경험하신 거죠. 맞아요. 좋아요. 혹시 드시는 건 어떤 거 드세요? 내용은? 사실 저희 기본적인 설탕, 밀가루, 그리고 나쁜 기름, 튀김은 절대 안 먹고요. 저는 원체 술도 잘 좋아하질 않아서 술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5가지를 제외하고는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먹는데 막 힘들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장기 단식 이후에 뭐 알려주신 그 가이드대로 저는 뭐 원체 한식을 좋아하니까 순댓국 먹고 국밥 먹고 그 대신 밥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먹었고, 평소에 식사할 때도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 먹게 되고, 탄수화물은 100g 이하로. 근데 제가 운동 강도가 좀 높을 때라든가 좀 몸에 피로도가 있을 때는 좀 더 먹기도 해요. 탄수화물을.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도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엄청 다르죠.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은 회원님들을 접하지만 몸이 다 달라요. 정말 정말 너무나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이어트가 A라는 방식이 있으면 이 방식을 이 사람은 1번이라는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빠졌는데 2번한테 적용하면 1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마다 그 생활 습관이나 패턴, 그리고 지금 대사 상태라든가 그리고 활동량이 얼마인지, 먹는 건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서 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한테 맞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다이어트 많이 시도를 해봐요. 어떤 거 해봤죠? 딴 키로 세긴 하는데 네, 가보죠. 제가 되게 많이 해보는데 일단은 당연히 시술 같은 것도 받아봤고요. 어떤 시술이요? 뭐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방 흡입을 해보기도 했어요.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먹는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실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이 너무 술을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술을 먹고 뺄 수 없느냐는 그 생각을 자꾸 하셔서 제가 제 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소주 한 병과 닭가슴살 하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먹긴 했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소주 한 병과 닭가슴살. 네, 그걸 먹었었습니다.